네, 방금 멋진 사회자님부터 소개받은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좀 전에, 네? 네. 아, 불이 너무 환하다고요? 이따가 시작하면은 꺼주실 거예요, 아마. 네. 사회자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러 오신다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제 보상 플랜 강의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첫 시간 강의 너무 좋으셨죠? 우리 멋진 강사님께서 이 사업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다 여기 앉아 있으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오신 거 맞죠? 혹은 내가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려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첫 시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알아보고 검토할 게 있던가요? 없죠? 회사가 20년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10년 넘어간 회사는 잘 안 망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다 쫄딱해요. 네. 근데 20년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탄탄대로에 충분히 올라왔다는 거고 회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시간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탄탄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여기 왔다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명이 왔다 갔겠죠. 그 여러 명도 검토를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더 정확하고 검증된 루트로 검토를 해봤을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내가 검토할 이유는 없다예요. 다 검증이 끝났어요. 만약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으면 회사가 20년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없어지든지 망하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20년이 지나서 탄탄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검토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사업 정보를 받기 전에 이제 경찰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겼죠?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 해주시는데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했었어요. 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했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잠깐만 쉬었다가 좀 다시 해야겠다. 네. 하던 중에 이제 옛날부터 알고 지낸 이제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죠. 줄여서 여사친. 미술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서 와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촌에 있는 센터였어요. 신촌센터에 가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들으셨던 이 앞전 내용을 똑같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시험이 끝나 놀라는 사람을 잡아놓고 물론 그에게는 루키존이라고 불렀겠죠. 데리고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저는 센터라는 곳에서 들었어요. 여기 행사장이 아니고 들었는데 일단 옆에 좀 친한 애가 있는데 앞에서 얘랑 안다는 사람이 막 열심히 뭘 얘기를 해요. 그럼 분위기가 어때요? 내가 졸면 좀 얘한테 미안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그래서 끝나고 궁금한 게 있네요. 뭐 들었어요, 궁금하죠. 없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네. 뭐가 좀 급전개가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첫 시간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 행사가 1박 2일이죠. 내일 되면 뭐만 기억에 남는지 아세요? 네, 착한 다단계. 그 앞전 시간 강사님께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한 95%는 다 징발돼서 날라가요. 진짜라니까요. 나 그저께 저녁밥 뭐 먹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저 사실 어제 점심도 가물가물해요. 뭐 먹었을지. 그만큼 사람이 그 기억력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물론 열심히 떠들겠지만 내용을 들으셔도 금방 잊어버리실 수가 있다. 그럼 뭐냐면 자꾸 복기를 하세요. 나 데리고 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하면서 궁금증을 계속 풀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성공했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 성공한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아까 강의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주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아는 사람 없어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 중 어떤 분도 있어요? 네, 탈북자도 계세요. 우리 남한에 계신 저를 포함한 사업자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탈북을 하셔서도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생전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소위 말하는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다 그러죠. 온리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던 분들 네. 뭐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보다 훨씬 적겠죠. 그런 분들도 성공을 하셨고 진짜 배운 거 없이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장비 운전하시던 분도 이 사업을 통해 성공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나도 할 수 있겠죠. 혹시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첫 시간에 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몇 프로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심오한 과정이에요. 그 35% 어떻게 줄 것이며 돈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쩔 수가 없어요. 보상 플랜으로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힘든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좋아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단 한 분도 네. 네, 좋아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야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수학까지는 아니고 그냥 산수 정도가 나오고요. 간단한 뭐 4층 연산 정도. 심지어도 제가 누르면 답이 다 이미 펼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실 것도 없고 필기하실 것도 없고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수업 시작하시면서.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뭘 누르면 넘어갈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쳐야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NRC 사업, 아까 실시간 개통, 이제 실시간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핸드폰을 많이 개통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개통하라는 거지? 나보고 엠보잉 영어를 영업하는 건가? 엠보잉 영어는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이 사업분 설명이 잠깐 지나갔었죠? 이제 주력인 통신과 아이몰7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상 온라인 영어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엠보잉영어라고 하는데 이걸 나한테 영업하라는 건가? 영업이면 난 못하는데 네, 저도 못해요. 네. 우리 첫 시간에 강의하신 강사님께서는 이제 블로그라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개통하셨죠? 네, 굉장하신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분의 능력이신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개통한 수가 한 30몇 대 될 거예요. 대리점사님 1000대 개통하면 350만 원 번다고 하는데 그럼 앞에 서 있는 쟤는 30몇 대 개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이고 나 혼자 하는 거는 내가 다 개통한 걸 내가 다 갖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어떤 거예요? 프랜차이즈 방식이죠. 나는 개통을 내 친한 친구, 지인 혹은 그마저도 싫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만 개통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면 돼요. 그리고 첫 시간 강의를 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도 5명에서 10명 개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이제 라인상의 사업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첫 시간 하신 굉장하신 분처럼 몇백 명, 1000명을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등장해서 죄송합니다만 탈북자 같은 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능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온 게 이거죠.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이 있다. 통신사업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복합 쇼핑몰을 이제 제 다음 시간에 모진 강사님께서 원래 뒤에 나오실수록 더 멋있는 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요 이제 5가지 분이 이제 복합 쇼핑몰 설명하시면서 아마 간단하게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나온 것처럼 총 매출의 35%가 수당의 재원이에요. 사업자들의 목. 35%. 왜 35%냐? 이거를 초과해서 넘어서 주면 법적으로 걸려요.
더 주면 좋겠죠. 아마 이 사업 하시기 전에도 오늘 앉아 계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네트워크가 많이 퍼졌죠? 많이 퍼져 있어. 나 저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80% 준대. 빨리 신고하시면 포상도 받으실 수 있어요. 35%, 35.1% 줍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억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35억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이제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시간에 나왔던 소시간 1시간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안 쓰신 분, 핸드폰, 칫솔, 치약, 샴푸, 네, 린스는 안 쓰셨을 수도 있겠네요. 비누, 화장품, 비타민, 영양분 등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상품들이죠. 이 사업을 오늘 알아보고 안 하시면은 핸드폰 해지하시러 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어차피 다 쓰시던 이 상품들을 자,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그동안에 어디가 쓰셨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홈쇼핑 등 대기업 남해마트. 왜냐면 여기가 대부분 편리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소비가 곧 지출이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그럼 그냥 쓰고 끝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첫 시간에 한 얘기는 뭐냐면, 통신 상품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샴푸,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같은 어차피 들어가는 생활비 100만 원이 똑같이 들어갈 건데, 이걸 안 쓸 방법은 없잖아요. 나는 오늘 여기 속리사 와서 이 사업 안 할 거니까 내일부터 머리 안 감아. 이런 분 계세요? 이런 좀 극단적인 분 안 계시죠? 아, 나 내일부터 기분 나빠서 이빨 안 닦을 거야.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쓰실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안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나가는 상품이에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랬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NRC에서 와서 썼더니 35%를 현금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팔았나요? 팔았나요? 누구한테 전달을 했나요? 아니면 내가 쓰던 거 이쪽으로 그냥 옮겨왔을 뿐이에요? 옮겨왔을 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옮겨왔는데 만약에 여기가 더 비싸거나 같은 값인데 품질이 떨어진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근데 네트워크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유통은 뭐예요?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한테까지 가잖아요. 뭐 총판, 도매, 소매, 그죠?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죠. 중간에 떼먹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남겨먹는 네, 둘 다 안 좋네요. 남겨먹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많아질수록 상품이 비싸지죠. 근데 저희는 직거래예요.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의 상품들이 중간에 유통 단계로 소비자한테 정가하던 돈들이 세이브가 됩니다. 유통이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축소된 것 중에 35% 법정 한도를 지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축소된 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상품을 더 저렴하게 주거나 아니면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품들은 가격이 비슷하면 품질이 좋고 품질이 비슷하면 가격이 저렴해요. 일반 상품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하는 나온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소비가 곧 소득이 됩니다. 남들한테 아무도 전달을 못해도 나한테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2080 메디안 치약 쓰던 거를 엠리움 치약을 쓰면 강냉이가 다 빠질까요? 그렇지 않죠. 네. 나한테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 누구한테 팔고 전달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여기에 있는 어차피 쓸 것들을 저렴하게 써보고 괜찮다면 내 주변에 전달을 해서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물건을 써보고 괜찮네 나도 한번 직장 다니면서 해볼게 라고 해서 전달해서 만들어진 인프라에서 일어나는 총 매출의 35%를 현금으로 드리겠다라는 게 첫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뼈대가 되는 게 핸드폰입니다. 근데 왜 그걸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느냐? 못 알아들어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가는 건 둘째치고 해서 소비만 해도 이득 아닌가요? 내가 어차피 쓸 거를 브랜드 체인지에서 30% 현금을 내가 돌려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도 나왔듯이 손해를 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써보고 상품 써보니까 괜찮네. 아우 문제 없네. 핸드폰도 저렴하네. 그리고 친구 지인한테 전달을 하면서
가족 지인한테 전달해서 이 사람들도 지인 친구, 지인 가족, 기타 등등등등등 해서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은 매출이 발생하겠죠. 이 중에서 NR 커뮤니케이션에서 35%를 현금으로 나눠드립니다. 이윤의 재분배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당 정상 기간 및 지급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한 달을 4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1차 마감 1일에서 8일, 그래서 8일날 마감이고요. 2차 마감 9일에서 15일에서 15일에 마감, 3차는 16일에서 23일, 23일 마감, 4차 24일에서 말일에서 말일날 마감을 해요. 한 달에 4번 마감을 한다. 자, 그러면 수당은 언제 주느냐? 1차 마감과 2차 마감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1일에서 15일까지 일어난 매출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월 30일 날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 4차 마감을 합쳐서 16일부터 말일까지 일어난 매출을 합쳐서 다음 달 15일 지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일이나 15일이 빨간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전날에 드립니다. 9월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며칠인지 달력은 안 펴서 모르겠으나 만약에 추석이 이게 걸리면 한 3일 정도가 땡겨서 지급을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만큼 빨리빨리 지급해준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루라도 늦게 준 적이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당 지급 조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회선 1개에서 9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적어도 핸드폰 대리점의 사장님이시라면 10명 정도는 개통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나는 부모 형제와도 모두 인연을 끊고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블로그로도 10명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10명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에 달렸어요.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10명 다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서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10명은. 자, 그래서 최소 2개의 그룹 매출. 이게 어떤 의미냐? 아까 이렇게 그 동그라미 연결되는 그림 보셨죠? 보신 거 맞으시죠? 그 그림처럼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A군, B군이 나눠질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뭐 이쪽에 A군, B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양쪽 그룹을 만들고 요 회선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드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만 있고 회원 등록만 해놓은 사람한테 수당을 막 드리면 열심히 한 사람이 받아가야 될 게 그쪽으로 가는 거 맞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노력순으로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MV가 뭐냐? NRC 볼륨이라고 해서 수당 지급과 지급 승급의 기준 단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제가 핸드폰 요금을 10만 원을 충전했어요. 선불요금, 저희는 선불 후불이 다 있지만 선불이 주력입니다. 선불 요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쓰는 티머니 카드 있죠? 그것처럼 내가 먼저 내고 요금을 그리고 쓴다.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또 충전하고 이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그러면 선불요금은 81%의 MV를 잡아주기 때문에 81,000 MV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사 상품, 이제 뭐 아이모를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여러 상품들은 90%를 인정해줘서 10만 원 상품이면 9만 MV.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앞으로 나오는 다 숫자가 나오는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하실만 하시겠죠? 자, 매출 구분 크게 이제 2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회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계신 이 이모님께서 사업을 시작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를 회선이라는 걸 등록을 한대요. 저는 회선은 뭐냐?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 순수하게 너가 핸드폰 대리점에 그럼 내가 하나 써줄게. 딱 이 사람. 사업은 하지 않고 내 온전한 소비자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회선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9명 정도 만들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명 정도 10명을 만들면 내 회선에서 일어나는 요 매출들이 이제 본인 매출, 개인 매출이라고 하고 이따가 나올 여러 가지 직급들 중에서 DT와 골드라는 직급을 가는데 요 개인 매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출은 뭐냐?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이들도 5명, 10명 할 수 있겠죠? 그쵸? 지금 보니까 이 두 분이 굉장히 닮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도 써보고 저렴하고 좋네, 전달해보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라인에서 일어난 매출을, 네,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하위 매출, 이건 뺄게요. 그룹 매출 혹은 라인 매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별되시죠? 내가 개통해서 내 온전한 소비자로 만든 사람, 쉽게 얘기해서 개인 매출.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매출은 뭐 그룹 매출 혹은 라인 매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매출, 라인 매출은 NRC의 루비 이상의 직급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딱 보셔도 GT와 골드라는 직급이 좋아 보이세요? 루비 이상이라는 게 좋아 보이세요? 네트워크를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상하게 아랫게 더 좋다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인 매출이 중요할까요? 그룹 매출이 중요할까요? 그룹 매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매출의 직급이 중요한 게 달렸으면 영업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영업력은 딸랑 영업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10명. 그런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어낸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매출을 키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당의 종류는 그 6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직급 승급 축하금, 신규 추천 장려금, 엔텔레폰 장려금, 아이디어 장려금인데 6가지를 모두 말씀드리면 제가 이따가 저녁 먹고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1, 2, 3, 4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아마 6번은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모시고 오신 분께 질문해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1, 2, 3, 4부터 보기에 앞서서 우선 직급의 종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매출 크기와 조직 확장에 따라 승급. 이렇게 있습니다. GT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프레지던트 마스터, 줄여서 PM,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줄여서 IM이라는 직급이 있고요. 회원을 포함하면 10개, 회원을 빼면 9개. 여기 이제 GT 전 단계 회원이라는 굉장한 직급이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인생을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 가입하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DT 골드 루비 쭉 이 직급들을 이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회원 가입한 다음 바로 다음 직급이 DT 보시면 잘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한마감 일주일 내에 본인 매출, 개인 매출, 아까 회선으로 있었던 그 매출들 있죠? 네, 온전한 소비자. 그 매출들로 인해서 40만 MV 이상 발생 시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은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는 DT라는 직급으로 갈 수가 있더라. 쉽죠? 이따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직급인 골드. GT와 동일하게 한마감 일주일 내 본인 매출, 개인 매출 100만 MV 이상 발생 시 이것도 아까 이제 그 NRCC 볼륨 기억나시죠? 뭘로 하면 몇 프로 잡아주고 뭘로 하면 몇 프로 잡아주고 그걸로처럼 매출 금액을 따지면 대략 125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충 50만 원으로 선불요금을 충전해서 40만 MV를 발생시키면 GT로 시작을 하고 125만 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서 100만 MV를 일으키면 골드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티머니 카드에 40만 원 넣으면 내가 투자한 거예요? 아니죠. 그거 어차피 내가 다 타고 다니면 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티머니 카드로 편의점에서 그 먹을 것도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체크카드에 넣어놓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죠? 50만 원, 125만 원 요금을 먼저 충전하면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무한테도 전달을 안 해도 어차피 나는 이거 쓸 건데 그거 한번 땡! 물론 소비자를 조금만 갖고 계시면 요거를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125만 원 소비자 조금만 있으시면 한 달 안 걸려서 한 달이면 다 돌리죠? 현금 다 뽑아요. 근데 나는 소비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가만 있어도 아까 이쪽에 쭉 나오던 그 생필품들 있잖아요. 핸드폰 쓸 거고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쓸 건데 그것들을 아이몰 세븐에서 구매만 해도 거기도 핸드폰가 있으면 이거 금방 다 씁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걸 사는데 쓴 건가요? 어차피 살 거 브랜드 체인지에서 이쪽에서 그냥 미리 땡겨서 그냥 한번 쓴 거예요? 그냥 땡겨서 한번 쓴 거죠. 투자가 아니라는 거를,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투자는 내가 원금 회수를 못할 확률이 있죠. 회수를 해도 뭐 찔끔찔끔 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날아가질 않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단지 여기 있던 거를 이리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자,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자, 그래서 개인 매출, 본인 매출로 DT 혹은 골드를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금화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10만원 쓰는, 5만원 쓰는, 8만원, 12만원, 5만원 쓰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 요금 포함 본인 매출 50만원, 40만원 DT로 시작하는 거죠. 요걸로 시작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50만원 내가 쓸 요금이니까 충전을 했어요. 50만원 쓰면 이 사람들 10만원, 5만원, 8만원, 12만원, 5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아닌가요? 아, 40이네요. 40만원이니까 요거 이 사람들한테 충전해주고 나는 현금으로 받으면 한 방에 10만원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 핸드폰 요금 매달 쓰는 거 맞죠? 그러면 한 번 요금 이 사람들 충전하면 그냥 고스란히 회수가 되더라. 그럼 아까 얘기한 120 얼마도 이 정도 소비자 갖고 있으면 금방 돌아오겠네요. 그죠? 사실 돌아오기 전에 내가 생필품 사는 걸로 다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골드를 보겠습니다. 내가 쓸 요금 포함 본인 매출 125만원, 100만 MV 이상 여러 가지 유형의 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거죠. 선불로 125만원 충전하고 골드로 사업 시작. 여기서 절대 꼭 이대로 하셔야만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냥 125만원 빵 충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천천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진행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모두 내가 사용할 요금이고 약 2년 정도 요금을 먼저 충전했을 뿐이다. 충전을 하시면 이렇게 잔액이 125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아까 첫 시간에 나온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LG 플러스 396 요금제 굉장히 저렴하죠. 이걸로 1년 약정하셔서 충전하시면 60만 MV 플러스 추가 요금 50만원 충전하면은 이 정도에서 합이 100만 5천 MV. 그럼 100만 달성됐죠? 골드로 시작할 수 있더라.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396 요금제 1년 약정을 하면 60만 MV에다가 LG 인터넷과 IPTV 결합 상품. 요거는 아마 왜냐면 인터넷을 바꾸실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핸드폰은 2, 3년마다 교체하시죠? 근데 인터넷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왜냐면 한 번 해보면 그냥 쭉 가거든요, 계속. 그죠? 화나신 거 아니죠? 그쵸? 대부분 쭉 가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한번 바꿔도 괜찮겠네 싶으셔서 해도 이렇게 해도 120만 MV가 나오기 때문에 골드로 또 시작할 수 있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요거를 뭐 굳이 딸딸 외우시기보다는 내 이렇게 스폰서랑 오늘 모시고 오신 분과 얘기하시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비 이상 가는 방법인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계속 똑같습니다. 자, 골드가 된 사람이 내 이쪽 편의상 A,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아니, 더 알아듣기 쉽게 좌우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골드 셋, 골드 하나가 100만 MV죠? 그런 사람 셋, 오른쪽에 셋 하면은 이렇게 큰 쪽 매출, 작은 쪽 매출, 두 마감 합산, 대략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 정도. 2주 정도 동안 두 마감 합산해서 작은 쪽에 300만 MV 이상. 그러면 큰 쪽은 당연히 300만이 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골드 한 명이 100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셋셋. 아니면 그냥 나처럼 그러니까 빠르게 골드로 시작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유급 충전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효율적인 걸로 골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가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300만 MV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비가 돼요.
중요한 건 두마감 합산이니까 그거를 좀 이용하셔야 돼요. 루비가 된 다음에 다음 직급 에메랄드 어떻게 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똑같습니다. 나랑 같은 직급자를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자, 왼쪽 라인에 루비도 오른쪽에 루비를 하면 나는 에메랄드가 돼요. 쉽죠? 잘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네, 다음 직급도 똑같습니다. 나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나랑 똑같은 에메랄드를 둘둘 만들면 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나랑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둘둘 만들었더니 나는 스타가 되고 그런 스타를 둘둘 만들었더니 나는 크라운이 되고 그런 크라운을 둘둘 만들었더니 나는 PM이 되더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은 뭘까요?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 맞나요? 나랑 평생 같이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하고 어차피 평생 써야 될 상품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현명한 소비자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 같이 많은 수익을 얻어갈 프랜차이즈를 많이 개설할 사람들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는 영업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들어와실 수도 있고요. 나보다 사업을 훨씬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을 찾는지는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정말 사업을 안 할 것 같은 분이 해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굉장한 분인데 근데 금방 그만두기도 합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 직급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랑 똑같은 프레지던트 마스터를 2명 만들면 이렇게 IM이라는 마지막 직급이 가게 됩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25분에 시작했죠? 30분이요? 어차피 몇 분이라고 하셔도 그것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 직급장려금입니다. 직급장려금. 여기 보시면 장려금 이름 옆에 뭐가 써 있는 게 있죠? 이 직급 이상이 되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장려금은 DT가 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직급장려금은 루비, 직급 승급 축하금도 루비, 신규 추천 장려금은 골드 이상이시면 받을 수가 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매출 장려금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내가 내 핸드폰 써줄 사람 소비자 5명에서 1명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2명도 소비자를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매출이 발생되겠죠. 여기 왼쪽 그룹에서도 매출이 발생될 거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큰 쪽과 작은 쪽이 나오겠죠. 여기서 뜨는 매출은 내가 강제로 맞출 수가 있나요? 핸드폰이 가장 주력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소비자한테 핸드폰 얼마 써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본인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용량이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충전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매출은 큰 쪽 작은 쪽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큰 쪽이라고 편의상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출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나 봤더니 이 작은 쪽 기준으로 합니다. 작은 쪽 기준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받아가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처럼 DT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표에 따라서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이트에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 왼쪽 큰 쪽에 500만, 작은 쪽에 180만 MV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쪽 기준이죠. 180이 더 작은 거니까 180만이 이 그림에서 어디 들어가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우수한 청취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답을 이렇게 벌써 말씀해 주시고 180만에 10%를 받겠죠. 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0%인 180만에 10%니까 18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양쪽 매출을 비교해서 작은 쪽 매출이 이 그림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받는다. 심지어 저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쪽에 매출이 4,200, 작은 쪽에 4천만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을 나 혼자 다 일으키려면 조금 무리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으킨 매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4천하고 4,200하고 어디가 작은 쪽일까요? 4천이 작죠. 그럼 4천만 원이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 해당이 돼서 4천만 원의 6%인 240만 원을 주에 받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240만 원 충분히 버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주라고 돼 있죠. 재수가 없어서 4주 내내 이렇게 맞게 된다면 상당히 괜찮겠죠. 네. 작업하면 960인가요? 446, 248? 아니, 어쨌든, 네, 960, 그 원절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이제 행복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인프라가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내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큰 쪽에 6억, 작은 쪽에 5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을 뻔했네요. 자, 그럼 6억보다 작은 5억이 작은 쪽이 되니까, 자, 마지막에 4억 이상이라고 돼 있죠? 4억 이상이면 무조건 이쪽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퍼센티지가 아닌 금액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놔 버렸어요. 보이세요? 여기는 35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보이시죠? 그래서 주에 소실적이 5억이 발생하면 주에 달에 말고 주에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굉장하죠? 재수가 없어 4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4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이 잘못을 저지르시게 돼요. 굉장히 큰일이죠. 자, 그래서 매출 장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다 보면 조금 의문이 드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줄까?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맞죠? 네,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아까 보시니까 4억 이상이면은 5억이 발생하든 10억이 발생하든 작은 쪽이 20억이 발생하든 무조건 주에 1000만 원이 끝이었죠. 왜 그런 한도를 정해놓은 건지 이 두 가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먼저 왜 작은 쪽을 주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함께하는 파트너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여기에 매출이 1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매출은 이쪽이 1억 원이죠. 근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분이 일으킨 매출 1억 플러스 여기도 더 있겠죠.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이분보다 무조건 매출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냥 먼저 시작했으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수입이 더 크다가 아니고 매출이 더 이 사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더 커서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내 수입의 역전을 불가능합니다. 큰 쪽을 기준으로 줬으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매출은 크기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매출을 아무리 일으켜도 이 사람에게는 다 큰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큰 쪽으로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1억에 대한 매출에서 일정 부분 직급장려금을 받겠죠? 이 사람은 무조건 1억에다가 이 사람이 만든 1억에다가 여기서 일어난 알파까지 해서 무조건 1억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 매출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구조예요? 줄서기 되는 거예요, 줄서기. 우리 밖에 나가보면 일반 회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이상하시죠? 대리가 부장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똑같아요, 그거랑. 밖에 있는 직장도 줄서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노력의 크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큰 쪽에 주게 되면 수입이 역전이 불가능한데 작은 쪽에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같죠? 이 그림은. 그리고 똑같이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매출 1억이 발생했어요. 큰 쪽이에요, 저쪽이. 작은 쪽에 이분이 열심히 해서 큰 쪽 1억, 작은 쪽 5천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여기 먼저 시작하신 분은 저걸 하기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이 작은 쪽 5천에 대해서 매출 장량 300만 원을 받아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신 분은 이쪽 전부가 이 사람한테는 큰 쪽인 거 맞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이 사람한테 무조건 다 큰 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쪽은 이렇게 만들어진 1억 5천 플러스 요거까지 하면 이것보다 무조건 커요. 그런데 이분은 작은 쪽에 매출이 2천만 원밖에 발생을 못했어요. 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작은 쪽 매출이 지금 작죠? 그랬더니 2천에 대한 매출 장려금 14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큰 쪽으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온 순서대로밖에 돈을 못 벌었죠?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 수입을 역전할 수가 없었는데 작은 쪽에 주게 되니까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의 소득을 역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순으로 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작은 쪽에 4억이 넘어도 주에 1,000만 원까지밖에 지급을 안 하는지. 자, 1번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1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 전체 매출이고 본인의 매출이죠. 누가 일으키고 다 낼 거예요. 자, 전체 매출이 100억이 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나눴더니 뭐 그냥 편의상 50억, 50억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1번 사업자가 받아가요. 매출 장려금으로. 한도가 없다면 주에 1,000만 원, 월에 4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다면 이분은 한 20억을 받아가요. 네, 로또 당첨되셨어요. 좋으시겠죠? 이분은 좋은데 자, 한 명이 20억 가져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여기쯤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끝에서 시작하는 나는 받아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만 1,000만 원까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후배 사업자들에게 양보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한도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만 돈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작은 쪽에 이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은 4억. 1번은 10억을 발생했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주에 1,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거함으로 인해서 공정하게 분배가 됐다더라.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면 먼저 시작한 1번이 억울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1번이 훨씬 억울하겠죠? 아까 막 나는 20억 벌 수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됐잖아요. 그게 다 함께 하는 분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벌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시면 네,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네, 이렇게 아바타라는 내 계정을 2개를 더 줍니다. A와 B 라인. 자, 이쪽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한쪽이니까. 이거 보이세요, 지금? 빨간 점? 자, 이쪽에 어차피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요 내 아바타 1호기에 이쪽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쪽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만주는 쪽, 작은 쪽 내 매출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 두 라인 갖고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더라. 주에 1,000만 원이 더 넘게 벌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피곤하시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거의 끝났어요,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잠깐 뜸들인 거예요. 이제 이거랑 직급생을 축하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한 20분 남았어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도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안 된다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직급 장려금은 뭐냐면 내가 루비 이상의 직급을 승급했을 때 그리고 그 직급을 유지했을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아까 매출 장려금은 별개예요. 그거는 그거대로고 이거는 이거대로고요. 자, 루비로 신규 승급하시면 20만 원. 이거는 뭐 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지금 유지하시면 23만 원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직급을 유지했을 때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에메랄드 신규 승급하시면 40만원, 직급 유지하시면 60만원, 다이아몬드 승급하시면 80, 유지하시면 100만원, 스타 다이아몬드 승급하면 100, 유지하면 200, 크라운 다이아몬드 150, 유지하시면 300, 프레이던트 마스터 승급하시면 400, 여기도 400, 헬리오 마스터도 500. 네.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주나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대로 안 준다. 빨리 신고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직급, 승급, 축하금. 이건 어떤 거냐면 한 번 처음 딱 그 직급을 달성했을 때 드리는 그냥 축하금. 한 번 드리고 끝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매출 장려금과 아까 나온 직급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자, 루비로 승급을 했습니다. 자사 상품 60만원 패키지를 드립니다. 굉장히 양질의 제품들로 구성된 루비 사장님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회사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패키지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60만원. 유지시 1회에 하나인데, 뭐, 유지는 딱히 안 줘요.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에메랄드 가시면 됩니다. 에메랄드는 선불요금 60만원. 현금으로 금방 만들 수 있죠? 현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저걸로 뭐 생필품도 사고 이것저것 쓰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메랄드 유지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똑같이 선불요금 60만원 더 주더라. 다음으로 다이아몬드. 자, 승급하시면 선불요금 300만원에 드림 투어를 보내줘요. 가보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나를 모셔오신 분이나 모셔오신 분에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자세한 후기를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직급 유지 시 선불요금으로 300만원 드립니다. 합치면 600만원 드리는 거죠? 네. 소비자 많이 갖고 계시면 600만원은 한 달만 해도 충분히 현금화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다음으로 스타 다이아몬드 직급을 첫 승급하시면 현금, 드디어 선불요금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현금으로 500만원을 드려요. 좋죠? 그리고 드림 투어를 보내드리는데 부부 동반이라고 써있어요. 뭐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런 사람 안 되고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부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시면 또 현금으로 500만원을 드려요. 1000만원 드리는 거죠? 합치면. 그리고 크라운 다이아몬드 승급하시면 현금으로 2천만원을 드립니다. 2천만원 정도는 한 번에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좀만 힘내주세요. 저 지금 더워 죽겠어요. 진짜 누군가 그러서 돈을 핏땀 흘려서 벌라고. 네. 등이 좀 많이 덥네요 지금. 어쨌든 자 크라운 다이아몬드에 승급하시면 현금 2천 드림 투어 부부 같이 보내드리는데 항공 숙박을 업해서 더 좋게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크라운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면 현금 2천만원에 드림 투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PM 프레지던트 마스터에 가시면 현금으로 1억 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을 열심히 모아도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돈이 나갈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현금 1억이 통장에 못 지키는 걸 보고 이제 좋은 데로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대요. 솔직히 맞는 말 아닌가요? 이제 내가 사회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내 수입이 월급이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필수적인 지출도 더 커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쌓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억은커녕 이렇게 몇천만 원 모아보기도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금을 1억 원을 한 방에 드립니다. 드디어 놀래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여행을 또 보내줘요. 이쯤 돼서 가면 지겨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내주면 좋은 거 맞죠? 네, 같이 손잡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한 번 1억 원 받은 것도 좋아 죽겠는데 유지를 했던 1억 원을 또 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으로 2억 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직급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IM을 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나 봤더니 감사합니다. 현금을 3억 원을 한 번에 드립니다. 세상에 1억 모으기도 힘든데 3억 원을 한 방에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지를 했더니 3억 원을 한 번을 더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네, 6억 원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 직급에 가시면 사실 이 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더라도 기념의 의미이고 승급했을 때 한 번, 뭐 이제 유지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주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뭐 신규 추천 경력금인데 이거는 그냥 모시고 온 분한테 드렸어요. 네. 추천해서 골드 가면 7만 원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강의안이 원래 저희 박서영 그룹장님 거 베껴온 건데 여기에 그룹장의 사진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웠어요. 지우고 그냥 집에 있는 파워포인트도 너무 옛날 거라서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넣었어요. 그냥 제가 호랑이 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갑자기 큰 마무리가 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10분 일찍 끝나네요. 네. 손해볼 거 없죠? 투자를 하는 게 없는데 손해볼 게 있나요? 없죠. 더군다나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관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하시는 일을 유지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둘 중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일 하시면서 남는 시간 있잖아요. 늦잠 주무시는 시간, 주말에 친구 만나는 시간, 술 먹어 나가는 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오늘 1박 2일 동안 열심히 들어보시고 한번 나 믿고 한번 나랑 같이 오신 분 한번 믿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미 검증할 것은 끝났고 회사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대요. 부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대요. 나를 모시고 온 내 지인이랑 같이 시작을 해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부업으로 했는데 10년 뒤에 매달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10년이 지났는데 일 안 해도 나오는 권리 수익이 300만 원이 나와요. 손해본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굉장히 큰 성공한 거죠.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죠. 전시양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 금메달 3개 따시면 그거랑 연금 비슷하게 나요. 태릉 선수촌에 전철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이게 편하시겠어요? 훨씬 편하겠죠. 네. 300만 원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권리수를 만들려면 1000에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 3채를 단 한 달도 그 사람이 밀리지 않고 나한테 월세를 주면서 단 한 번도 공실이 없게 유지를 시켜놔야만 월 300이 들어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경찰 공무원을 30년 정도 근무하시면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투자하는 거 없이 나 하는 일 유지하면서 그대로 더군다나 날 못 도와줘서 안달이 아주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밤에 방에 가시면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인간들이에요. 나를 못 도와줘서 아주 안달이 나신 분들이에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네, 나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나신 끔찍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셔서 10년이 지났는데 300만 원 나오면 대성공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같이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이 사업 통해서 큰 성공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